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오늘 10경기 정도 있는데, 이 경기가 원래 5시 경기였다가 아마 비 때문에 앞으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DJ 허츠랑 해리슨 둘 다 이제 좀 신인급 투수죠. 해리슨도 작년에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데뷔를 시켰고, 허츠는 올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보이는 거는 요즘에 허츠가 원래는 좀 삼진 같은 능력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한번 6이닝 동안 13K 잡고, 매치전에서도 5.2이닝 동안 10K 잡고 하면서, 이 막 신인 투수 가운데는 두 자릿수 삼진을 달성한 게 막 이게 뭐 기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한 투수로서 구속도 그래도 아쉽지 않게 나오고 괜찮은 면이 많이 있는 투수인데, 요즘 들어서 3경기 동안 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한 5이닝 정도 던지고 있는데, 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전부 2실점, 2실점,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샌디에이고, 세인트루이스, 미러키 이런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볼 투수는 아니라는 거고요. 카일 해리슨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에 벌써 100이닝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번 이탈이 있었었죠. 이제 6월 중순까지만 던지고 거의 한 20일 정도를 쉬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 이후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피칭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괜찮게 하는데 원정에서는 아쉬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홈에서는 두 번 다 5.1이닝 실점, 6.2이닝 실점으로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뭐 3.1이닝 4실점, 3.2이닝 6실점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올 시즌에도 홈이랑 원정이랑 편차는 조금 있는 정도가 있고, 허츠도 올 시즌에 홈에서는 3.41, 원정 6.75 이런 식으로 홈에서 조금 낮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보다는 저는 이 빠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도 제가 애들도 많이 팔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를 많이 좀 내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꽤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어제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경기였었는데, 어제도 뭐 4득점이나 냈었죠. 스네상으로도 초반부터 괜찮게 득점을 내곤 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빠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얘네가 최근 6경기 동안 홈런을 16방을 까고 있고, 홈런 페이스가 너무 좋아. 특히 피츠제럴드 같은 애들이 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신인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내일도 좌한 투수들 간의 맞대결에서 둘 다 좌한 상대로 이렇게 낮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빠따가 굉장히 잘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워싱턴도 아쉽지 않게 쳐주고, 해리슨이 뭐 공략 못할 만한 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요즘 빠따가, 원래 샌프가 그렇게 빠따를 막 엄청 좋게 볼 만한 편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좋더라고요. 안타 숫자도 아쉽지도 않고, 안타를 못 치면 홈런으로 해결해주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 경기는 저는 샌프란시스코 배당도 괜찮은데 아쉽게도 8.5 기준으로 오바는 1.63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뭐 샌프승의 오바 이렇게 보기는 볼 텐데, 이거 오바 배당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미러키 경기. 솔직히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고 싶습니다. 찰리 모튼도 얘도 널뛰기 피칭이 너무 심해요. 올 시즌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3.14, 원정 5.14로 홈이랑 원정에서 방울 차이가 2점이나 나거든요. 그래서 뭐 홈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할 만하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도 좀 피홈런 문제도 약간은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이 7방입니다. 모튼이요.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프랭키 몬타스는 그냥 최근 4경기를 적어드렸고, 직전에 이제 워싱턴 상대로 미러키 데뷔 등판이 있었는데, 그날도 뭐 5이닝 동안 3실점 했지만은 피안타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2경기 동안 10피안타, 9안타. 그전에도 최근 4경기 살피면 방어율이 일단 너무 높고, 이거는 모두 다 많은 피안타에서 기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물론 그냥 모튼을 보면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모튼이 막 아주 꾸준한 것도 아니고,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건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들이 오늘 몬타스 같은 경우는 좀 약하다, 애틀랜타 애들한테. 모튼은 미러키 상대를 괜찮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이것만 보고 애틀랜타 쪽을 보자니, 어제는 뭐 세일이 나왔지만 세일도 사실 5이닝을 못 뱉었잖아요. 피안타도 너무 많았었고, 요즘에는 애틀랜타에 이렇다 할 믿을만한 선발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슈벨렌바흐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는 요즘 마운드도 썩 좋지도 않고, 빠따도 늘 말하지만 신통치가 못해요. 어제는 10안타 치고 홈런도 2방 까고 했지만 5점에 그쳐가지고 미러키의 8득점에 밀렸거든요. 이거는 뭐 세일이 그렇게 많이 버텨주지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텐데, 저는 그렇다고 선발 투수도 몬타스를 좋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뭐 오바를 가거나 뭐 이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애틀랜타 빠따 믿고 오바는 가기 힘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정보만 드리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러키가 애틀 상대로 16안타 16안타씩 많이 치고 있기도 하고 꽤나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음 피츠버그랑 샌디에고 경기. 제가 요즘에 샌디에고 경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경기가 되게 재밌어. 샌디에고가 그냥 단순히 요즘 3경기 동안 12안타 14안타 14안타 이렇게 쳐서가 아니라 그냥 샌디에고 경기가 뭔가 4대도 괜찮게 맞고, 어제는 사실 좀 샌디에고에서는 그래도 마이클 킹 정도면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랬는데도 피츠버그한테 상당히 고전을 했다. 피츠버그 역시 이 젊음의 패기가 있는 것 같아. 참 만만히 볼만한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상외로 터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티즈 대 바스켓스 구도면은 오티즈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잘 나가다가 꾸준하게 한 대여섯 경기 정도 잘해주다가 5.1이닝에 6실점, 애리조나 강타선한테 크게 좀 고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쉽고 그날도 3홈런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티즈도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은 좀 내려간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바스켓스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한 4-5경기 정도 꾸준히 잘하다가 저번에 볼티모어한테 2이닝 만에 6실점 하면서 금방 내려갔고, 바로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역시나 바스켓은 지금 샌디에고 로테이션 가운데서는 조금 떨어지는 친구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결론만 말하면 이 경기는 샌디 승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불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피츠버그랑 샌디에고 어제 이제 불펜 소모도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샌디에고 보시다시피 테너 스캇, 모레혼, 에스트라다 다 이제 이름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불펜들이. 근데 어제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연투에 걸려 있고요. 소모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6명의 불펜을 써가지고 연투가 3명이나 걸려 있다. 약간 좀 소모도 면에서 샌디에고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피츠버그도 어제 5명이나 썼습니다. 어제 뭐 아로디스 체프먼이 막 105마일까지 찍고 엄청 대단한 활약도 하고 했는데, 투구수가 너무 많아. 오늘은 양팀이 불펜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양팀의 선발 투수들도 그렇게 막 긴 이닝을 견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빠따도 둘 다 좀 쓸만해 보이고, 저는 샌디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팀 다 엄밀히 말한 8.5 기준으로도 오바도 꽤 있죠. 이런 것들 주목해가지고 샌디 승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콜로라도 대 매치경인데, 오스틴 곰버는 저는 맨날 말하는 게, 콜로라도에서 곰버가 나오는 날, 퀀트릴이 나오는 날 이럴 때는 역배봐도 괜찮다. 사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기는 해. 너는 뭐 곰버 나올 때나 퀀트릴 나올 때나 뭐 심지어 펠트너가 나올 때조차 콜로라도를 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스틴 곰버가 요즘에는 실점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부분 이닝 대비, 특히 또 홈에서는 그래도 이닝보다는 적은 실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비교적 봐줄만 하다는 소린데, 올 시즌에도 홈에서 3.83, 원정에서 5.37로 원래는 얘가 쿠어스에서 약했는데 올 시즌에는 비교적 쿠어스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피홈런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최근에 그 6경기 연속으로 홈런 맞고 있고, 전부 다 이제 한 그 6경기 동안 8피홈런 정도 맞아가지고 사실 썩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올 시즌 콜로라도에서는 1선발로 누구를 낼 거냐? 그러면은 저는 곰버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런 투수고, 데이비 피터스는 이제 올 시즌에 데뷔 등판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누적치도 아쉽고 약간 그런데, 일단 방어율이 말해줍니다. 매치 입장에서는 믿고 꺼낼 만한 선발 투수예요. 근데 얘가 여태 쿠어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걸리기는 해. 그게 약간 거슬리는데, 두 투수 모두 다 일단은 꽤나 수준급이라는 소리예요. 내일 뭐 이렇게 양팀 다 콜로라도나 매치나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둘 다 또 저한 등판이야. 저한들 상대로 낮 경기인 경우에는 빠따가 굉장히 잘 터진다. 마침 매치도 좀 못 치다가 최근 3경기 동안 9안타 9안타 11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조금 살아나기는 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매치를 좋게 해보기는 어려워요. 맨날 잘하던 린도 같은 애들도 요즘에는 좀 조용한 모양새인 것 같고, 제이비 마르티네스나 뭐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이글레시아스 여러 명 선수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제프 맥닐 같은 매치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내셔널리그 뭐 타율 같은 것들 최상단에 있던 선수들도 올 시즌에 부진한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치업 받아도 그렇게 지금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11.5 기준으로는 언더 살피고 있는데,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언더 게임이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콜로라도도 어제 불펜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한 6명 정도 썼거든요. 근데 6명 중에 4명이나 연투다. 저스틴 로렌스, 뭐 치빌리, 킬리, 보드닉, 특히나 이렇게 셋업진들, 핵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셋업진들이 전부 다 연투예요.
이래가지고 곰보라고 할지라도 오늘 콜로라도의 역배 같은 거 보기는 조금 빡셀 것 같다. 콜로라도가 뭐 메이저리그 불펜 꼴찌팀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뭐 사실 언더도 경기 사실 선발 투수 구간에서도 오바가 날만도 한데, 이게 좀 불펜 구간에서는 오히려 콜로라도 쪽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애가 또 있어가지고 언더를 보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참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헌터 그린이 나온다고 한들 마이애미가 어제 같은 게임을 하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제 벨로조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5.2이닝 동안 무실점을 했었죠. 되게 잘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그냥 그럭저럭이었어.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앤드류 에벗,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았던 앤드류 에벗이 피홈런도 그렇고 많이 좀 고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내일 나오는 헌터 그린은 최근 분위기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라고 볼만합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이지경이거든요. 그냥 방울이 0.27이야. 삼진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조금 아쉽다고는 해도 피홈런도 한 방밖에 안 맞고 있고, 이 친구도 원래 좀 볼넷이 문제점인데 5경기 동안 9볼넷이면은 괜찮죠. 그리고 이 5경기 구간 동안요, 그 다 합해가지고 피안타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경기당 2개밖에 피홈런은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언터처블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지 알만한 그런 활약인 것 같고, 자, 카일 타일러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늘 이렇게 볼넷이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래서 마이너리그도 오가고 이랬었어요. 마이애미가 뭐 애들도 많이 팔고 하면서 올 시즌에 선발진 난이잖아. 유리 페레즈라든지 샌디 알칸타라 이런 애들 전부 다 수술 들어갔고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브렉스톤 게릿이라든지 러자도 같은 애들 다 누워있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이런 애들을 올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7월 말부터 다시 콜업을 했는데 3경기 동안 방어율도 개판이고 여전히 제구 문제는 여전하고 이래가지고 내일도 저는 신시내티가 이 정도의 선발 격차면은 신시내티를 봐야 될 것 같다. 오늘처럼 마이애미가 뭐 홈런 3방 까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시내티를 봐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되더라고요. 신시내티가 최근 3경기 15안타, 13안타, 10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나아지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제가 늘 말하는 건 마이애미가 많이 팔고도 생각보다 빠따가 나쁘진 않다, 이런 얘기들도 드린 바가 있어서 저는 뭐 신시내티 사이드 좋게 보고요. 혹시라도 7.5 기준으로도 오바도 갈만은 한 것 같아요. 헌터 그린이 정말 난공불락이기는 한데 그래도 7.5 정도면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오바가 꽤 많았다고 하기도 하고 가볼만은 한 것 같네요. 저는요.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천사 경기입니다. 요즘에 양키스 빠따 정말 무섭죠. 근데 어제는 더블 헤더로 열리기도 했었고, 양키스도 사실 1, 2차전 전부 다 빠따가 좀 아쉬웠어. 9안타 정도로 안타 숫자는 적당했는데 막 홈런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었고, 어제는 뭐 볼피 같은 애들 일찌감치 활약해주면서 1차전은 승리를 했는데, 이 1, 2차전 모두 다 그 잭 네토가 홈런을 제가 알기로는 다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차전 때는 말로 홈런도 치고 이러면서 천사도 나름대로 요즘에 빠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어제 더블헤더 1차전까지 6안타, 9안타, 6안타, 9안타, 4안타, 5안타 이랬는데 2차전에는 양키스 선발이 되게 가벼웠었거든요. 그래서 14안타의 1홈런으로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내일도 이제 앤더슨이 나와요. 타일러 앤더슨이 나오는 천사는 역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기대해볼 만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앤더슨이 이제 2021년 이후로 양키스를 2번 만나가지고 5이닝밖에 못했지만은 전부 다 2.70 정도로 괜찮기는 했거든요. 나름대로 양키스 상대로도 봐줄만은 하다 이런 건데, 지금 코르테스의 상대도 좋지가 않습니다. 코르테스가 최근 6경기 동안 뭐 피안타도 많고 홈런도 많고 이래요. 사실 코르테스는 얘가 이제 재작년에도 되게 잘했었고 올 시즌에도 한 초중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또 받고 있기도 하고, 양키스 선발 로테 가운데서는 그렇게 높이 쳐줄 만한 선발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격차, 올 시즌 홈에서는 2.48, 원정 6.08로 오히려 홈에서는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템파한테 4이닝 만에 6실점하고 이런 경기가 있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봐줄만은 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어제 경기에서 천사도 나름대로 빠따의 결을 보여줬었고, 양키스 빠따는 늘 무섭죠. 코르테스도 만만하고 지금의 양키 빠따라면은 앤더슨 상대도 꽤나 해줄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사이드로는 배당도 별로고, 루이스 힐이 나오는 경기도 양키스 배당이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일반승 1.25, 마헨이 뭐 1.6배 이랬는데 코르테스가 나오고 상대가 앤더슨이다 이러면은 저는 양키스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이 경기는 오바 정도로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 케빈 거스먼이랑 딘 크레머가 붙는데요. 그냥 별다른 생각은 안 들어. 거스먼은 제가 올 시즌에 맨날 홈에서 아쉬운 면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홈에서 뭐 텍사스 상대로 9이닝 3실점 하면서 완투승도 거두고 하긴 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양키스한테 4.2이닝 만에 2홈런 맞고 5실점 하면서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래서 토론토의 거스먼은 그냥 올 시즌이 지난 몇 년을 통틀어 봐도 상당히 아쉬운 시즌에 속한다. 거스먼을 그렇게 막 높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뭐 크레머는 꾸준하게 뭐 한 4실점 가량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5월달까지 던지고 7월달에 등판을 했거든요. 첫 경기 때 5이닝 무실점으로 잘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계속 개판이에요, 딘 크레머가. 7월 달에도 뭐 썩 좋지도 않았었고, 두 선수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실점이 약간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볼티모어가 저번에 한번 4만타 경기를 하면서 되게 쳐박았었잖아요. 베시스한테 엄청 막혀가지고. 뭐 거스만한테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스먼도 꽤나 봐줄만한 선수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볼티모어가 어제 뭐 잭 홀리데이의 홈런이라든지 홈런 3방으로 나름대로 기세를 챙기긴 했어요. 이 와중에 토론토 역시 요즘에 빠따 기세는 그리 나쁘진 않다. 최근 10경기 한 2할 7푼가량 치고 있거든요. 빅뱃이 아쉬워서 그렇지. 저는 여전히 올 시즌도 크레머가 이런 비율상으로도, 작년에도 피홈런이 문제였는데 올 시즌에도 비율상으로는 피홈런의 페이스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두 팀 다 모두 최근에는 10경기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뭐 사실 토론토가 계속해서 오바 행진을 하다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많은 점수가 나기도 하고, 거스먼 등판이어도 저는요, 홈이기 때문에 거스먼 올 시즌 홈에서 너무 안 잡았다 보니까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요. 근데 8.5 정도의 기준점이면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 뭐 바즈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즈가 콜업 이후에 한 4.1이닝 3실점, 양키스한테 아쉬웠던 경기 말고는 다른 경기들은 전부 다 괜찮게 했거든요. 원래부터 특급 유망주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의 깁슨 같은 경우는 홈에서 아쉽습니다. 이게도 홈에서는 4.92, 원정 3.34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깁스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대치를 할 만은 해요. 저는 여러 차례 그냥 어느 팀을 가든 한 3, 4선발 할 정도의 이닝도 괜찮게 먹어주고 볼넷 잘 안 주고 적당히 잘한다, 올 시즌 방어리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깁슨도 막 아주 엄청난 높은 기대치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적당히 잘 막아줄 만한 선수기는 해요. 물론 뭐 털릴 때는 털릴 때도 있지만은. 내일 뭐 그리고 세인트리스가 이렇게 좀 셋업진들 마무리 쪽에 헬슬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연투에 걸려있긴 한데, 그 세인트리스도 최근에 10경기 중에 8.5 기준으로는요 한 4경기 연속으로 언더거든요. 여기에 있는 최근 그 4번의 언더가 전부 다 그 4경기 연속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창 계속 오바가 많이 나다가 요즘에는 언더로 가고 있다는 거고, 템파베이는 대놓고 언더가 상당히 많죠. 어제도 타지 브래들리 등판이어서 템파베이를 좋게 봤는데 브래들리가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경기 후반부에는 점수가 많이 안 나면서 다행히도 7.5 기준 언더가 났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템파베이의 빠따가 요즘에 좀 부실한 편인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도 6경기 연속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기도 하고. 시애틀 대 디트로이트 경기, 브라이언 우랑 마에다가 붙는데, 보통 이렇게 마에다가 선발이라고 올라와 있으면요, 이거는 좀 그 불펜데이를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뭐 타일러 홀튼 같은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오프너로 쓰고, 아니면 뭐 알렉스 파에도, 홀튼이 나오면 1이닝, 파에도 같은 애들이 나오면 한 2, 3이닝 정도 기대를 할 만한데, 아마 그 이후에 마에다가 꽤나 긴 이닝을 던지긴 할 거예요. 근데 마에다는 올라올 때마다 뭐 생각보다 괜찮을 때도 있었고 3이닝 무실점 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마에다가 그냥 3.2이닝 동안 3실점 해줬거든요. 2이닝 3실점 해줄 때도 있었고, 선발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이후에는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대감이 적다는 거고, 그리고 브라이언 우도 얘가 이제 그 올 시즌 데뷔가 늦었는데 그 데뷔를 준비하는 이런 기간,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도 실제로 잘했었잖아요, 브라이언 우가.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야 필라델피아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했다,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이닝 대비 실점도 많았었고 잘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마침 그 시애틀은, 오늘이 또 시애틀의 홈구장이잖아요. 상당히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 최근에 시애틀이 6경기 연속 또 한 자릿수 안타고 3연패를 하는 와중에는 3안타, 5안타, 5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애틀 빠따, 다시금 우리가 알던 시애틀의 빠따로 되돌아갔다, 이런 생각도 있고, 반면에 디트는 이제 한 4경기 정도 11안타, 9안타, 10안타, 13안타, 생각보다 빠따가 괜찮거든요. 제가 이래가지고 어제도 좀 요즘에 디트 쪽을 괜찮게 보는 경기들이 종종 있었는데, 내일도 저는 물론 마에다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기도 하고 브라이언도 직전 경기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디트 사이드라든지 뭐 프렌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빠따의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애틀이 워낙 빠따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7.5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타이틀이 마에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7.5 기준으로는 오바도 조금 끌리긴 합니다.
이 시애틀이 요즘에 엄청 못 치기는 해도 어제도 5안타 치고도 경기는 오바가 났거든요. 6.5라서 그러긴 했지만은 그 경기도 뭐 8점이나 났기 때문에 오바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이거는 디트가 잘 치기도 하고 내일 불펜데이 때 이렇게 구멍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오바도 괜찮게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경기는요, 몽고메리랑 알라드가 붙습니다. 사실 믿을만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몽고메리가 저번에 한번 캔자 상대로 한 달가량 이제 휴식을 하다가 마이너리도 오가고 하면서 한 달가량 쉬다가 복귀 등판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잘했는데 바로 이제 워싱턴이랑 피츠버그 경기 때 4이닝 6실점, 3이닝 2실점으로 그냥 몽고메리는 여전하구나. 그냥 지금 올 시즌의 몽고메리는 전혀 작년이랑은 다르다. 작년에는 3.15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올 시즌에 계약도 괜찮게 탔는데 영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몽고메리가.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한 2단계 정도는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콜비 알라드, 뭐 옛날에 이제 유망 주긴 했지만은 망한 지가 꽤 됐죠. 이제는 좀 짧게 던지는 한 4이닝 정도 종종 버텨주고 망할 때는 한 1, 2이닝 만에 대량 실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로테이션에서도 못 믿을 만한 친구라는 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제 타일러 필립스 같은 애들보다도 훨씬 더 저는 기대감이 떨어진 선수라고 보는데, 내일 아직까지 필라델피아의 이런 선발 투수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썩 믿음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팀 다 지금 빠따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애리조나는 클리블랜드 원정,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도 전부 다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가 후반기에 샌디에고랑 더불어서 많은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다 이랬는데, 거기에는 이 빠따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후반기에 빠따의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도 다저스와의 시리즈도 그랬었고 최근 4경기 동안은 10안타, 8안타, 14안타, 10안타 이 정도로 빠따의 힘이 좀 버팀목이 돼주고 있거든요. 그 4경기 동안 홈런도 9방 까고 슈아버가 혼자서 3홈런 경기도 치고 이랬는데, 그냥 양팀 다 요즘 빠따 보잉을 봐줄만 하다. 여기다가 어제 애리조나가 또 불펜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더블 헤더여서 그런 건 또 있긴 하지만은 7명의 불펜을 썼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경기가 연기가 돼가지고 하루 쉬긴 했지만은 지금 꾸준하게 애리조나는 이런 불펜의 소모도가 굉장히 크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이렇게 좀 필승조 쪽, 헤더라인 쪽에 소모가 많은 편이에요.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소모는 없었는데 애리조나가 내일은 불펜에서 던질 수가 많지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9.5여도 오바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5인데도 뭐 배당이 딱 동배당이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선발 투수도 만만하고 애리조나가 불펜도 많이 썼고 양팀 다 빠따는 봐줄만한 상태여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프랑스 대 독일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오늘 프랑스 대 독일이나 세르비아나 미국이나 전부 다 조별리그에서는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조별에서는 프랑스를 85대 71로 이겼어요. 이때는 사실 프랑스가 제가 맨날 지적하는 가드진이 부실하다, 외곽이 너무 없고 뭐 이런 것들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날도 엄밀히 말하면은 좀 주심이 프랑스를 도와주기는 했거든요. 심판의 판정도 프랑스가 조금 도움을 받는 형국이었는데 어쨌든 독일이 14점 차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도 독일이 3점슛이 26개 중에 12개, 46%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죠. 슈로더가 사실 NBA에서는 엄청 뭐 주목받는 가드까지는 아닌데 애국자적인 면모가 있다. 이제 독일이 농구 월드컵을 우승할 때도 슈로더가 굉장한 활약을 했고, 사실 바그너가 이제 야투가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스나 보이트만, 특히 타이스가 높이가 조금 아쉬운 애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내일은 또 고베어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야부셀레를 중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캐나다의 인사이드를 때려댔고, 캐나다는 제가 여러 차례 인사이드가 상당히 아쉬운 팀이다. 올림픽은 높이는 있지만은 보드 장악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자라다. 전통적인 센터의 역할은 아쉽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와이트 파일도 뛸 수는 있지만은 센터로서의 역할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도 독일은 보이트만 정도면은 괜찮은 선수고 타이스도 이 박스아웃 같은 것들은 끝내주거든요. 바그너도 높이가 있어가지고 독일이 막 오펜을 엄청 따이는 팀은 아니야. 프랑스도 웬베냐마나 고베어 이런 애들이 오펜을 많이 따는 팀은 아니고, 내일은요 직전 경기는 프랑스가 자유투를 42개나 던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유투 수치였습니다. NBA에서도 한 팀이 자유투를 42개를 던지면은
상대방 감독이 심판이 도와줬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40분 경기에서 프랑스가 인사이드를 엄청 공략을 했었고 자유투도 많이 얻어냈다. 내일도 프랑스는 고베어를 조금 내리고 야부세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직전 경기는 포니에가 4쿼터 때 엄청나게 터지고 그런 경기여서 좀 잘 풀렸던 것 같지, 그냥 저는 지금 전력 자체는 독일이 낫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프랑스도 물론 이번 대회 때 많은 기대감을 받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독일이 저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있어요. 양팀 다. 그리고 이번 대회 야투 시도상으로 프랑스는 대회 전체 꼴찌, 독일은 10번째, 밑에서 3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많이 안 던지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예선에서의 경기도 그렇고 언더 생각이 좀 나요. 둘 다 좀 빨리빨리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는 조립의 문제, 독일은 좀 이제 속공보다는 맞춰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는 팀들이어가지고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양팀 다 속공 득점은 상당히 적다. 생각보다 프랑스가 그 페인트존 안쪽에서 득점이 많지는 않은데 독일은 페인트존 안쪽에서 득점이 굉장히 많다고 나옵니다. 타이스 같은 애들도 있고 바그너도 막 3점보다는 인사이드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 선수라서 그런 것 같은데 프랑스는 아무래도 웬베냐마나 고베어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 독일이 막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강점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언더라든지 솔직히 핸디는 원래 같으면 독일을 보겠는데 4.5면은 저는 핸디 안쪽에서 게임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가지고 독일의 승리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독일의 승리에다가 언더 정도만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미국 대 세르비아는 솔직히 저는 이미 미국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르비아가 예선 그 이제 조별 예선에서도 좀 싸운 편이긴 했어. 근데 그때도 110대 84로 미국의 활약을 감당하지 못했다. 미국이 110점 정도가 지금 이번 대회 평균 득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9.8점이 이번 대회 4경기 동안 평균 득점으로 나와 있는데 직전 경기 브라질한테도 한 80점가량 허용하긴 했지만은 122점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냥 미국은 게임을 조립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넘사벽이다. 보시다시피 공격 스탯 전부 다 1등입니다. 평균 득점, 야투율, 3점 모두 다 1등인데 세르비아는 요키치를 보유한 거 생각을 하면은 점수는 꽤나 많아. 야투율도 괜찮아. 근데 외곽이 안 됩니다. 이번 대회 때 보그다노비치가 너무 좀 불안정한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비치 같은 애들, 마이애미의 요비치 같은 애들이 좀 스트레치로 외곽에서의 활약을 좀 더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르비아가 생각보다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수비도 세르비아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미국은 그냥 돌아가면서 다 터집니다. 지금 이번 대회 때 커리나 엔비디의 활약이 썩 좋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그냥 커리 대신에 다른 애들 넣으면 되고 엔비디 대신에 뭐 뱀 아데바요나 이런 애들 넣으면 되니까 그냥 미국은 조금 얘들 상태가 안 좋네 다른 애들 써야지 이러면은 그냥 올스타급 레벨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키치가 이번 대회 사실 공격보다 좀 수비 쪽으로 스탯 자체는 드러나는데 내일 요키치를 막는 선수들이 엔비드, 앤서니 데이비스, 뱀 아데바요 얘네들의 디펜시브 팀 수상을 합치면 13번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그냥 단순히 이런 화려한 공격 너구뿐 아니라 수비까지 완벽하거든요. 할러데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미국이 뭐 직전 경기들 브라질 경기라든지 마지막 푸에르토리코전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임했다는 생각도 있어요. 워낙에 좀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브라질한테는 사실 조금 고전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뒤집고 마행까지 해놨잖아요. 그냥 이번 대회에서는 그 어느 팀도 미국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미국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187.5면은 뭐 얘네들이 예선에서도 한 194점 정도 났었고 그나도 세르비아는 3점이 되게 안 터졌어요. 세르비아도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냈다 이번 대회 때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그냥 오바 쪽으로 보고 미국의 뭐 이런 마헨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